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몇 개 오늘 소싱했던 거 보여드리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거를 2분 만에 5분 만에 찾았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2,500개, 2,500만 원 남는데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지금 리스트 저장. 꿀통인지 깡통인지 2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신박하지 않나요? 꿀통인지 깡통인지 2분 만에 확인하는데요. 이 아이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만 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아쉬운 거야. 그래, 꿀통인지 깔통인지 알려면 그거 자체가 판단하는 거는 좋은데,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AI로 팔릴 아이템 찾기. 이거를 만들면서 야, 이거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냐면, AI가 없으면 나 일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AI 지금 많이 쓰고 계신가요? 정말 매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게 그 성장세가 매섭게 느껴진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나는 이 AI가 발전하는 속도를 쫓아가다가 큰일 나겠는데, 단순하게 AI를 활용하는 거 말고도 이제는 온라인 세일즈를 할 때, 온라인 판매를 할 때 AI가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세일즈를 하고 돈을 버는 이 단계에서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것 같아요.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현재에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보 셀러든 10년차 셀러든 다들 어려워해요. 나 뭐 팔지? 나 뭐 팔아야 되지? 이번엔 어떤 걸 팔지? 나 어떤 걸 팔아야 돈이 될까? 어떤 걸 팔아야 될까? 정말로 이 뭘 팔지, 뭐 팔지는 15년 동안 이 질문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뭐 팔지는 바뀌지 않는 정말 어려운 숙제이기도 해요. 온라인 판매에서 아이템 소싱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뭐 팔지를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몇 개 오늘 소싱했던 거 보여드리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거를 2분 만에 5분 만에 찾았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막 너무 후킹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어제 채팅방에도 남겼잖아요.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만약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1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뭐 하실 건가요? 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SK 하이닉스를 산다. 2번,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 3번, 지금 이대로가 좋다. 나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괜찮게 살고 있다. 2022년도였나?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9,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연령 상관없이 대부분 인생을 한방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번을 택한 거와 똑같은 형태의 그런 결과를 예전에도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제가 이 장표를 정확하게 3일 전에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27만 원 하던 하이닉스가 3일 전에 290만 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최근에 주식을 안 하고 있어서 290만 원까지 10배나 올랐는지 몰랐어요. 그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와, 아니 국내 주식이 29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국내 주식이 하이닉스 주식을 지금 여러분들은 살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묻고 싶었어요.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뒤에 하이닉스 주식 2,900만 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사실 건가요? 사실 거잖아요. 그쵸? 저도 살 거예요. 당연히 살 거죠. 그죠? 미래를 안다면 당연히 살 수 있게 돼요.
왜 이거를 지금 못 사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미래를 못 본다라는 거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아이템 소싱을 하든 뭘 하든 내가 과감하게 그거를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지금 하라고 하면 왜 못할까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내가 아이템을 소싱했는데 그게 안 팔릴까 봐. 그래서 돈을 날릴까 봐. 그리고 내가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는데 그 결과가 없으면 나의 돈과 시간과 모두 날릴까 봐.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맥주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은 데라고 결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내가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템 소싱하고 온라인 판매를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 어떻게 됐었냐면 예전에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쿠팡에 리뷰가 20개 달렸네. 얘는 한 600개 팔렸겠다. 리뷰에다가 15를 곱하고 리뷰에다가 20을 곱하고 리뷰에다가 30을 곱해서 이 상품의 판매량을 추측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온라인 판매에서 아이템 소싱을 하고 온라인 판매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내가 돈 벌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총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얼마나 팔리는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진이 얼마가 남는가를 알게 돼야 하는 거죠. 이거는 몇 개가 팔리고 이거는 어떤 게 팔리고 이 제품은 어떤 옵션이 팔리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루에 평균 얼마가 나가는지, 이게 하나 팔았을 때 얼마가 남고 한 달 동안 내 주머니에 얼마만큼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포인트는 뭐지? 내가 이걸 팔 수 있는 자본금과 나의 실행력과 통찰력이 있는가? 이 4가지가 있어야지만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온라인 판매에서 성공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오늘 이 4가지를 다 하려면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거 2가지를 할 예정이에요. 바로 얼마나 팔리고 마진이 얼마 남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얼마나 팔리는지를 알아라. 얼마나 팔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이닉스가 1년 뒤에 얼마가, 한 달 뒤에 얼마까지 오를지 혹은 떨어질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하고 판매를 했을 때 한 달 뒤에 얼마가 팔릴지, 1년 뒤에 어느 정도가 팔릴지, 어떤 옵션이 팔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생기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 내가 소싱하면 팔 수 있을까? 내가 욕실 매트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소싱해서 팔면은 팔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재고는 얼마나 준비해야 되지? 어? 욕실 매트를 검색해 봤더니 1페이지에 있는 한 10가지, 20가지가 비슷한 상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지? 그중에 어떤 거는 보송보송하게 두께가 두꺼운 두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좀 뽀송뽀송한 재질이고, 어떤 건 규조토 매트고, 어떤 거는 그냥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의 그냥 그 카페트 같은 느낌이고, 어? 도대체 어떤 걸 팔아야 되지? 그러면 좋아. 나는 내가 성향상 좀 푹신푹신한 걸 좋아하니까 폭신한 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옵션을 어떤 것들을 갖고 와서 팔아야 되지? 블랙? 아이보리? 브라운? 그레이? 어떤 거 해야 되지? 어떤 옵션을 해야 되지? 에라이 모르겠다. 각각 50개씩 준비하지 뭐. 팔다 보면 다 팔리겠지.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책정을 해야지 내가 팔릴까? 그냥 최저가면 되지 않을까? 아이, 다 모르겠고, 야, 이 상품 내 스타일이네. 그냥 이걸로 해보지 뭐. 보통 이렇게 한다고요, 보통. 보통 이렇게 한다고요. 어?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면서, 아, 소싱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하다 보면 망한다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소싱을 하면서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고요. 이거를 모르는 건 내가 얼마나 팔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셀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어떤 셀러입니까? 한 카테고리만 파는 셀러? 한 놈만 패는 셀러? 아니면 돈이 되면 다 하는 사람? A, B, C, D, E, F, G까지 다 하는 셀러? 여러분들은 어떤 셀러이신가요? 어떤 성향인가요? 아직 준비 중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하나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뾰족하게 깊게 가는 사람이야만 돼. 아니면 나는 아니야. 돈 되면 다 하겠어. A나 B나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만 잘 판단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냐면 저는 완전 A였어요. 완전 A였어요. 완전. 제가 온라인 판매를 15년을 한 것 중에 한 10년을 신발을 했어요. 그것도 여성 신발을. 여성 신발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판매했던 제품이요. 지금은 이 제품은 안 팔고 있는데 저는 신발을 10년을 했어요. 신발을. 카테고리 중에 그 어렵다라는 신발을 10년을 했다고요. 이 플랫슈즈 옵션이 몇 개인 것 같아요. 제품의 컬러가 23개였습니다. 사이즈가 6개였습니다. 이 한 디자인으로 옵션이 138개였어요. 138개의 옵션이 이거 하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제가 생산해서 운영했던 게 보통 3개에서 5개는 됐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동대문에서 사입을 했었는데요. 데이터를 많이 볼 줄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를 갖고 가고 싶었는데 차별화가 뭐였냐면 컬러였어요. 이 디자인은 23가지의 컬러. 야, 덤빌템은 돌려봐. 내가 차별화 포인트를 확실히 내가 다 죽여주겠어 라고 하고 만들었던 게 23컬러를 만들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가가 25,000원 정도였어요. 국내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초도 물량이 디자인당 30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리오다를 들어갈 때 한 족씩 오다가 안 됐고 문대별로 돼 있었어요. 문대가 뭐냐면 25부터 50까지 한 문대라 그러거든요. 사이즈를 전체를. 이거를 세트로 주문하는 거를 문대라고 해요. 상시로 갖고 있던 한 디자인당 재고가 1000개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이 사무실에 보통 3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5000종만 가지고 계산해도 2만 원씩만 잡으면 1억이에요. 재고가 항상 1억씩 물려 있는 거예요. 원가가 25,000원인데 판매가가 39,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하나 팔면은 한 10,000원 남으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정량적인 목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진도 미달돼, 재고는 재고대로 남아. 더 문제가 뭐였냐면 재고가 많이 남는데 어떤 재고가 많이 남냐면 팔리고 많이 나가는 거는 계속 나가. 그런데 처음에 안 나가고 안 팔렸던 옵션들은 제가 이거를 한 3년 정도 팔았는데요. 처음에 만들어놨던 게 끝까지 안 팔렸던 것도 있어요. 재고로 남아있던 것도 있어요. 땡업자라고 하죠. 땡업자한테 이걸 다 비슷한 컬러에 안 나가고 있는 비인기 그런 컬러들만 남아서 이렇게 한 족당 3,500원, 3,0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리는 건 정해져 있고 팔리는 컬러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옵션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한테는 이 제품은 깡통이었어요.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이 제품이 저한테는 깡통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23개의 컬러와 6개의 사이즈, 옵션이 138개. 관리가 됩니까? 안 돼요. 시즌을 탔고 옵션이 통제가 불가능했고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망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저를 깡통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이런 삽질들과 헤딩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마진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법이 존재하더라고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마진을 극대화하는 방법. 소싱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너무너무 10년이 돼도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방법인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해볼게요. 여기서 몇 가지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보일 거예요. 보여도 안 됩니다. 일단은 예시를 한번 보여요. 제가 이 틈새 키워드 AI 도구 가지고 찾은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어저께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어저께 업데이트를 한 건데, 자, 보세요. 이걸 가지고 넣었더니, 쿠팡에서 그로스를 넣었더니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입출구 배송비부터 다 나옵니다. 영업이익과 실마진이 계산이 되고요. 몇 프로 이익이 나오는지 체크가 되고요. 반품률부터 판매량, 광고 비율까지 다 체크를 해서 자동 조회가 되는 거죠. 차 띄고 포 띄고 다 해갖고 실마진이 한 달에 1,700만 원이 나옵니다. 남자 보정 속옷이 이거 지금 팔면은 팔립니다. 남자 보정 속옷을 처음 봤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처음 봤다고요. 계산을 했더니 그냥 다 넣었더니 그 광고가 500%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전제예요. 저는 500%도 못 만들 제품이면은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거야. 500%는 해야죠.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400%는 해야지. 그 대신 이게 있잖아. 커트라인 로하스. 커트라인 로하스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손익분기가 넘어가는 것들을 커트라인 로하스라고 해요. 커트라인 로하스라고 하고요. 남자 보정 속옷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화면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화면이 좀 다를 수 있게 키워드를 지금 제가 이미 찾아놓은 걸 가지고 저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여기 위에 카테고리 상위 상품이라는 그 20개 상품이 있고요. 검색 상위 노출 상품이 밑에 40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판매량 이렇게 나오죠. 1,925개, 5,119개, 3,455개, 340개, 895개. 남자 보정 속옷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여성 보정 속옷은 많이 나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 보정 속옷이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실 건가요? 검색 상위 노출 상품과 일단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20개 상품이 나오고요. 여기는 밑에 40개 상품이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 똑같은 상품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차이지라고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쿠팡에도 카테고리 선호도라는 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최적화하고 쿠팡 최적화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카테고리 선호도인데, 이 카테고리 선호도를 보면 85%, 5%, 5%, 5% 나오죠. 이 카테고리에서 지금 잘 나가는 거는 이 제품이라는 거야. 아래 40개를 거의 보죠. 위에 카테고리별로도 보셔야 돼요. 한 달 동안 약 2,000개 팔리고 3,600개가 팔리고 5,200개가 팔리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전환율은 얘는 9%, 11%, 12%가 나오는 이 제품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만약에 얘 그로스니까 그로스로 판매가 되고 있고 메이번가 얼마예요? 메이번가 얼마예요? 메이번가 어떻게 찾아요? 이거 쓰면 돼요. 알리프라이스. 도매국에서 이미지 검색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알리프라이스가 그냥 가장 쉬워요. 저희 지난번 라이브 때 어떻게 했죠? 1688보다 저렴하게 소싱하는 법 라이브 했었죠. 여기서 찾아서 거기서 이용해서 협상을 또 하면 돼요. 뭐 이런 비슷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판매량을 가지고
보정속옷이 비슷한 것들,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5.8년.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빨간색 표시, 이게 공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장에서 소싱을 한다 생각해도 돼요. 여기서 5.8리안을 검색을 해서, 1+1도 아니고, 그냥 낱개가 17,800원이네요. 그럼 마진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5.8리안. 위안은 디폴트 값은 300위안으로 해놔요. 수수료? 지금 뭐 제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자동으로 다 들어갔죠. 심지어 이 제품 지금 만약에 내가 입출구 배송하면은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극소화하겠죠. CFS 비용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이즈까지 다 들어가는 거 계산은 바로 됩니다. 이런 마진 계산기는 지금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마진 계산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기타 비용은 뭐냐면 혹시 포장재 부가세가 더, 그러니까 뭐 포장재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반품률, 여기 보시면 의류가 보통 5에서 10%가 로스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뭘 제가 여기다 넣냐면 로스를 넣어야 된다. 로스율을 넣어야지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마진이 51%나 했어요. 이거 통과. 보면 영업이익과 실마진 있죠. 우리 실마진으로 봐야겠죠. 이거 뒤에 나올 거예요. 마진 얘기할 때 나올 거니까 여기서 가볍게 좀 넘길게요. 타겟은 기본적으로 500% 나와야 되고, 그죠? 커트라인 로하스가 192%가 나옵니다. 빵프로, 이 광고가 지금 빵프로인가 봐요. 이 광고를 또 안 하고 있네. 대박이네,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품 갖고 들어와서 광고를 태우면은 내가 노출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 달에 5,237개가 팔리는데 실 마진을 계산을 했더니 광고비까지 다 태워도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나갔다. 이거 소싱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제가 뒷단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 여기다가 광고 30% 넣어볼까요? 30% 넣었어. 아, 나 모르겠어. 광고 90% 태울래. 그래도 3천만 원 나오잖아요. 광고 90% 태워도. 온라인 판매 7단계 중에 1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단계를 더 이제 심화 버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있죠. 뒷단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아이템을 내가 어떻게 찾았냐? 시니어 픽, 아니 아재 픽으로 갈까요? 지금 막 돌아갑니다. AI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틈새 키워드를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고도화되는 게 뭐 레드 키워드, 블루 키워드, 시즌 키워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여기서 찾았어요. 여기서. 나 궁금한 게 없는데 여기는. 그러면 더보기를 누르는 거예요. 계속 추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쿠팡 로켓 상품만 500만 개 정도의 상품이 있다고 해요. 어떤 키워드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상품 수가 1000만 개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상품 어떻게 소싱할 거야? 물론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초보의 입장에서 나 이제 어떤 거 해야 되지? 어떤 거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뭐가 추가된다고요? 나는 마케팅도 잘하고 다 잘해서 광고도 잘하고 그럼 나는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어서 나는 무조건 레드오션에 진입해갖고 그 돈이 있는 그 시장을 다 씹어먹고 싶어. 이러면 레드오션 키워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강아지 쿨매트를 한번 해봤어요. 매출 순으로 봤을 때 얘는 쿨매트 카테고리에서 거의 90%가 되다 보니까 근데 한번 봐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꽤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카테고리도 보면 좋을 것 같고 6,600개, 1,500개 여기서 밑에 들어갈까요? 400개, 6,600개, 3,800개, 그리고 5,000개. 지금 이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갔는데 저는 이럴 때 어떤 거를 보냐면 일단 하나씩 다 눌러보는 거예요. 보면 얘가 23,000원 정도 해요. 10,000원이고요. 5,200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제일 비싼 걸 합니다. 제일 비싼 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일 비싼 걸 해야지만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얘도 29,000원. 그럼 저는 얘를 한번 볼게요. 이 쇼파 같이 생긴 거. 지금 이 제품을 만약에 내가 소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바로 찾아볼게요. 8시 37분이에요. 일단 넣어보고 중형으로 해볼까요? 중형으로 해볼게요. 지금 프로모션 받아도 프로모션 받아가서 한 4,000, 5,000원 정도의 물류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모션 적용된 가격이에요. 이게 그냥 카테고리에 검색해서 나오는 가격이 아니에요. 네, 중형으로 하고 기타 부형 이런 거 다 모르니까 일단 뭐 한 2% 놓고 반품률은 2% 놓고 30 마진율이 31%가 나옵니다. 그리고 광고비를 조회했더니 얘도 0%네. 얘 광고를 안 하고 있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 2,500개, 2,500만 원 남는데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지금 리스트 저장. 37분에 했는데 지금 2분 만에 제가 이거 할지 말지가 판단이 돼요. 2분 만에.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던진 것들이 바로바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1단, 2단 해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 리스트를 50개, 100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고르면 돼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소싱하면 팔 수 있을까? 왜? 팔릴지를 알고 이 제품이 이만큼 팔릴 줄을 안다면은 내가 미래를 아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어차피 여기까지는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방금 뭐 누르고 어떻게 넘어갔는지가 보셨을 거예요. 판매가 되고 있는 키워드의 키워드 10개. 어떤 키워드를 잡고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소싱을 하면 내가 이거를 팔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게 마치 SK 하이닉스가 모르는 것처럼 이 제품이 한 달 뒤에 내가 소싱을 했을 때 어디까지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한 이론이 나오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품이 팔리고 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제품을 노출에서 이기고, 광고에서 이기고, 설득에서 이기고, 클릭률에서 이기면, 그러면 당연히 이 제품보다 내가 잘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온라인 셀러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달에 몇 개가 팔리니까 내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이 제품의 판매 개수가 재고로 환산했을 때 몇 개의 재고를 준비해야 되는지 품절이 걸리지 않게. 그 품절이 걸리면 순위가 밀리고, 쿠팡은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배송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품절 걸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가격대를 얼마를 잡아야 될지도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옵션을 팔면 되지?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품을 진행을 할 때 옵션을 너무 많이 준비를 해온 거예요. 왜 이렇게 옵션을 많이 준비했지라고 봤더니 어떤 옵션이 나가는지를 몰라서 그냥 일단은 다 한 거예요. 사이즈랑 컬러랑. 마치 제가 플랫슈즈 한 것처럼. 다행히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은 판매가 올리자마자 잘 팔리고 있지만, 지금 이 제품의 아이보리 제품은 한 달 판매량이 1813개, 1492개, 동일한 제품인데 옵션별로 몇 개가 팔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레이가 7100개요. 이 제품에 옵션이 총 3개가 있는데요. 메인 컬러가 되겠죠. 이게 2000개, 이게 한 1800개. 그러면 7000개, 2000개, 11000개 중에 비율을 7대 1.5 대 1.5 이렇게 옵션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거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없어요. 이거를 알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하다. 한 달 판매량이 정확하다.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옵션이 이렇게 3가지죠. 제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고요. 옵션을 몽땅 넣은 거, 한 달 판매량이 얘는 1116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제품은 옵션별로 선택을 한 다음에 전체 URL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분석 기능에다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각 옵션별로 몇 개가 팔리고 있지를 판단하고, 내가 옵션별로 어떤 비중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옵션별로 어떻게 내가 재고를 준비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은 아는 만큼 보여요. 자, 이렇게 꿀팁 하나 더 드렸고, 그래서 판매량을 예측하는 3가지를 정의를 해봤더니 판매량을 실제로 실측을 해요. 한 달 동안 몇 개가 팔리는지, 이 제품이 옵션 다 포함해서. 그 대신 이 옵션 포함한 거에는 이제 거의 한 95% 이상 정확도가 맞으니까 그냥 신뢰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 팔릴까?
되게 많은 디자인 중에서 어떤 옵션의 어떤 디자인을, 어떤 컬러를, 어떤 모형을 내가 소싱을 하면 될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팔릴까? 광고 비중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없지만 제가 방금까지 알려드린 거 하면은 네 번째가 생기죠. 어떤 옵션이 팔릴까도 추가가 됩니다. 그냥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소싱하는 거에 대한 확신들이 생겨요. 이 판매량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소싱할 수 있고 그걸 신뢰할 수 있는지가 보이나요? 이제 좀 AI 분석을 통해서 한 단계 더 하는 것까지도 보여드렸어요. 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들을 또 최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정작 제가 이 말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딸깍이란 말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정말 딸깍이 되더라고요. 정말 딸깍이 되는 거야. 제가 싫어하지만 이제는 초보들도 내가 어떻게 내가 소싱 아이템을 찾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되더라고요. 하기 싫었던 말인데 딸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는 더 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약간 필터 값들을 존재해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추가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또 두 번째, 얼마나 남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정답은 바로 얼마나 남는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게 뭐냐? 바로 광고비, 수수료, 배송비까지, 부가세까지 싹 다 뺀, 진짜로 내 돈에,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꽂히는 돈, 그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걸 모르면 매출은 나오는데 통장에 돈이 안 생겨요. 매출은 나오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와. 나는 자본금을 5천만 원 갖다 시작을 했는데, 500만 원 갖다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그게 삭제가 돼. 아닌데 나는 팔리고 있는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삭제가 되고 있지? 왜 내 자본금은 계속 지워지고 있지? 이런 상황이 생겨요. 마진을 모르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마진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 팔면 얼마가 남지? 광고 돌리면 남는 게 있긴 한가? 지금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거 경쟁자가 8,000원에 파는데 나도 8,000원에 팔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판다고요. 이거 팔면 얼마 남을 거야? 이거 팔면 15,900원짜리 이거 팔면 얼마 남을까요? 한 달에 3,000명 이상 구매를 한대요. 이 제품을. 얼마가 남을까요? 수수료 빼고 택배비 빼고 매일매일 데일리로 이거 계산하고 있으세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제가 소싱 마신 계산기였지만 데일리로 실제로 내가 얼마씩 남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 이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 거의 끝났어요. 셀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나 어저께 몇 개 팔렸지, 광고비 얼마 소진했지, 그래서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총 순이익이 얼마지, 이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주일, 한 달 동안 자동으로 이게 계산이 돼야 돼요. 광고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광고를 하고 있다면 광고를 얼마까지 쓸 수 있지? 이거 내가 90%까지 쓸 수 있나? 30%까지 쓸 수 있나?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 대부분 모르고 그냥 한다고. 그죠? 진짜 어려워요. 뭐가 어렵죠? 그러니까 특히 초보 셀러분들은 이게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걸 해야 돈 법니다. 어려운 걸 해내야 돈을 벌고요. 그러니까 요즘 유료 강의들 이런 거 많아요. 딸깍 해갖고 그냥 하루에 30분만 해갖고 뭐 200만 원 벌어요, 300만 원 벌어요. 저도 온라인 판매만 했을 때 하루에 들어가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그런데 다른 거 준비하고 뭔가 확인하고 또 뭔가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돈을 못 벌어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소싱할 때도 남들이 못하는 걸 좋아해요. 결핍이 강하고 욕구가 강하고 이런 제품들 소싱하는 거 되게 좋아요.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는 가정, 약간 옆길로 샜는데 이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부업을 하고 내가 전업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을, 어떤 창업을 할까? 유튜브를 할까? 쇼츠를 할까? 뭘 할까? 좀 너무 많죠. 에어비앤비도 너무 많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통제 가능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뭐 리모컨, 마우스, 뭐든 다 줘요. 책상, 의자, 방석.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상품들을 네이버 혹은 쿠팡에다가
쿠팡에서 저희 그 판매 일자 확인하는 거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1페이지에 5년, 7년, 8년, 10년 꾸준히 제일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 판매예요. 그게 온라인 시장이라고요. 왜 셀러를 해야 되냐면요. 왜 내 제품을 해야 되냐면 통제 가능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일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온라인 판매는 상인이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고요. 우리 원시시대에도 물물교환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미래에 아무리 AI가 들어온다 그래도 셀러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상인이 안 없어질까? 안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게 맞아요.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거, 꾸준한 거, 미래를 예측 가능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어렵다고요? 무슨 일이든 수영을 배울 때, 골프를 배울 때, 무슨 일을 할 때 안 어려운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심지어 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돈 버는 게 쉽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돈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 5,000만 원을 벌어야 돼. 한 달에 1억의 순이익을 가져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쉬운 걸 찾는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어려운 걸 찾아서 하셔야 돼요. 어렵게 하셔야 돼요. 삽질도 많이 해야 되고 헤딩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잠깐 옆길로 샜지만 이게 지금 너무 신나요. 여기에 정답이 가득 차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광고를 14,900원에 팔 때 내가 광고를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계산, 물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게 있지만 계산을 하셨어요? 하실 수 있나요? 그죠? 지금 돌리는 광고가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780%,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판매한 11억 2,300만 원의 매출이 광고 수익률이 780%면은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파는데 원가가 8만 원이에요. 저 로하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판매가 대비 매입가에서 로하스가 얼마인지, 이익이 나는 커트라인 로하스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온라인 판매를 한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방금 보여줬던 미래를 보는 마진 계산기 안에는 판매가, 쿠팡 수수료가 10.8%가 전부인가요? 아니죠. 카테고리마다, 심지어 세부 카테고리마다 그 수수료가 달라져요. 근데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죠. 계산하기 어려워요. 심지어 내가 소싱할 때마다 다 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쿠팡 수수료는 부가세가 별도야.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계산을 해야 돼. 배송비는? 입출고 배송비는 카테고리마다 똑같나요? CFS 비용이 똑같나요? 다 달라요. 반품률은요? 계산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있죠, 보통? 그럼 광고비는 부가세가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매입 원가는? 그렇게 계산을 정말로 제대로 하게끔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미래를 보는 마진 계산기의 원래 취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도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꿀입니다. 이것도 어제 이거 정리하다가 심심해서 막 돌리다가 눌러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봤더니 이게 베트남 상품이더라고요. 베트남, 메이드 인 베트남이었어요. 저기나 중국에서 1688에서 찾기 힘들었는데 유사한 방향으로 풀면은, 근데 유사한 제품을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특정 상품을 타겟해갖고 그 가격을 넣었더니 얘를 한 소형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넣었더니 21,670원, 그리고 매입 원가는 아까 그로스였으니까 19.7원이었나요? 여기서 제가 미리 조사한 게 19.8을 위안, 그리고 위안이죠. 환율은 300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으로 계산했더니 수수료 제가 안 넣었는데 자동으로 갖고 왔어요. 이 카테고리에 수수료를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소형, 이게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돼요. 크기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봤더니 소형은 172 카테고리에 지금 주방용품 과일 커터에 1,750원, 2,400원 하더라. 프로모션 적용된 소형 기준의 CFS 비용이 4,565원이다. 이게 뭐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 21,670원 수정하겠습니다. 21,670원. 자, 됐나요? 자, 했다.
기타 비용은 지금 없고 반품률은 2% 잡았습니다. 저는 보통 한 5%는 잡거든요. 근데 0% 잡으셔도 되고요. 5%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31%가 나와요. 제가 타겟하고 있는 상품이 1688에서 1차 소싱을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지고 온 거예요. 영업이익이 8,100원이고 31% 좋은 거 아닙니다. 제 기준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실마진이 이 10.8%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10.8%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 있어요. 계산할 때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이 되어줘야 됩니다. CFS 비용도요, 부가세 포함으로 쿠팡에서는 보여주지가 않아요. 부가세 포함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영업이익이 부가세까지 제한 금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매입세 통관비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6,800원 정도의 실마진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타겟 로아스를 500% 잡고 했더니 커트라인 로아스가 292%가 나와요.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총 판매 수량이 2,058개가 나왔고 광고 비중이 55%가 나와요. 한 달 동안 약 900만 원의 실마진이 생깁니다.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실마진이에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진짜 돈.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오는 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장 누르면 나의 리스트에 쭈르륵 들어가요.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한다? 아까 제가 4가지 중에 하나였죠.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결이 되죠. 0단계부터 내가 어떤 키워드를 모르겠어, 나 틴트 키워드 그냥 찾아줘. 클릭해보고 클릭해봤더니 여기까지 오게 돼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말도 못하는 거 너무 많아. 이거 눌러볼까요? 1차적으로 AI가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한 줄 판정으로 실마진이 31%고요. 광고 포함에도 흑자 구조이고요. 커트라인 로아스가 292%고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고하세요 라고 해요. 고하세요. 개선은 CFS 비용을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의존도를 좀 낮추세요. 판매가, 소폭, 정말로 AI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위쪽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좀 오차의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AI 분석을 한번 넣어봤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점점 고도화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무늬만 AI가 아니죠. 진짜 AI인 거예요. 이거 다음에 또 뭐가 나올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다 있어요. 저희 옴다찌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거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시장 분석하고 상품 기획하고 페르소나 차별화 포인트 찾고 타겟 찾고 상세 페이지 뽑아주고, 이런 단계들이 전부 다 AI로 뚜루루룩 나오고 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아는 얘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AI 도구를 써서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죠? 그 대신 여러분들 여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이게 어떤 구조로 내가 돈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얼마나 팔릴지를 알아라. 그리고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하라. 이 2가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